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우클릭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뭐 펄쩍펄쩍 뛰던데 제가 볼 때는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이제 민주당이 다 이렇게 가져오니까 불안해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도 보수 이런 얘기를 했고 발언을 한 거 가지고 계속 이제 연일 뉴스의 주요 중심에 서 있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이제 방향으로 잡고 있는 중도 보수라는 개념 왜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전인희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최근에 페북에 보니까 배고파 이렇게 맞아요. 하셨는데요. 네. 이분은 철저한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왼쪽의 정책, 오른쪽의 정책 모든 것은 써서 이렇게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진보나 보수라는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여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맞습니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나 보수 기존의 보수 쪽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를 뭐 급진 좌파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이 확장력 이런 것을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죠. 해왔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지 않기 위해서 보수 쪽에 이런 이제 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실용적으로 얼마든지 차용할 수 있고 우리가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지평을 넓히는 의미에서 좀 더 보수를 요즘은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진보의 가치를 버리거나 뭐 그걸 폄하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누구보다 진보의 가치를 지키면서 보수의 국민들을 위한 그런 유용한 정책과 네. 그런 보수에 관한 이런 것을 더 지평을 확대하는 그런 행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사실상 그 DJ 대통령께서 맞아요. 우리 민주당의 예. 정체성은 이미 예. 중도 보수파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 네. 차례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네. 우리 민주당의 인터뷰할 때. 정체성은 보수다. 보수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 중도 보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뭐 예. 기존의 이런 진보 단체나 그런 이제 진보 쪽 이 당 제 정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너무 보수다. 맞아. 그런 지장을 많이 비판 그런 많이 이제 했죠. 비판도 네, 많이 듣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가 중도 보수다 얘기하는 것은 뭐 그동안의 민주당의 역사라든지 역대 대통령 네. 그런 입장이나 민주당의 네. 그런 길에 비추어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얼마 전에 유승민 대표께서 예. 우리 민주당이 예. 빈집 탈의를 하고 있다. 자기들도 인정하네요. 그러니까 빈집이라고. 우리 집 인정하는 게 빈집이야 아닙니까? 지금. 아무도 없어. 솔직히 국힘은 그동안 보수당을 자임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당이 아니라 집 나갔어요. 참칭 보수. 네, 집 나갔어요. 3층 보수고 집 네, 나갔죠. 집 나갔어요. 집 나가서 집이 비어 있어, 지금은 지금. 극우에 가서 가 있어요. 붙었습니다. 거기 가서 정강훈한테 가 붙어 있죠. 정강훈이 또 네. 혼자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자유통일당이라는 맞아요. 당도 있죠. 정당의 맞아. 대표 아닙니까? 네. 대표인지 뭐 아닌지 그건 잘 이건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죠. 어쨌든 자기가 만들었었죠. 자유통일당이잖아요. 예. 근데 그 자유통일당이 하는 집회에 가서 예. 국힘 의원들이 90도로 90도로 인사하고. 조아리고 예. 그 집회에 가서 뭐 이렇게 발언도 하고 사실상 한 몸이 돼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하는 발언도 그 극우들이 하는 발언들을 네. 그대로 해요. 맞습니다. 뭐 비상계엄, 뭐 내란 부정, 내란 수계 옹호, 또 법원이 정당하게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부정하고 네. 또 체포를 저지하고 이거는 완전히 사법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보수 그리고 아니죠. 서부지법에 가서 폭동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것도 거기에 가서 응원하고 두둔하고 네. 뭐 거기에 또 막 극우 유튜버들이 막 그걸 두둔하는데
그게 당 대표라는 네. 비대위원장이 선물도 보내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지금 완전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네. 내란 선전 선동에 함께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렇죠. 그리고 폭동을 옹호하는, 이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극우잖아요. 그거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예. 폭동으로 그런 그 획책을 하는 게 우리가 극우의 개념으로 본데 여기에 딱 부합합니다. 그리고 그런 극우 유튜브 아스팔트 극우 세력 가지고 한 몸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비웠어요. 네. 그래서 집 나갔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나마 보수에 걸치고 있던 이런 것도 다 네.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거구에 가서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이- 빈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빈집에 들어가기 빈집이 때문에.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근데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기 넓죠. 때문에 네. 보수의 가치도 지키는 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빈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네. 빈집 털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렇지. 표현을 하는 네, 게 네. 이제 일단 의문스럽고요. 예. 어쨌든 그 단어는 국힘이 예. 보수라는 집을 떠나서 떠났다. 거꾸로 가 갔다.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자인한다.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집 나가 가지고 그러냐고요. 집 안 나갔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호응이 되고, 그리고 보면 최근에도 보면 이슈를 선점을 민주당이 하고 이재명 대표가 끌고 가는 양상이에요. 뭐 상속세 문제도 그렇고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그냥 국민의힘은 끌려다녀. 이렇게 무조건 반대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논의를 하자는,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를 민주당이 이제 그럼 우리가 논의해 봅시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해. 이재명이 무조건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뭐 떼쓰는 것도 아니고 정책도 없고 아젠다도 없고 이슈도 없고 그냥 끌려다니는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서 민주당이 이슈의 중심에 정책을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중도층까지 확장하는 데는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준비가 매우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대선 행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 굉장히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민생, 경제, 뭐 그렇죠. 외교, 안보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상임위마다 모든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제 정책위를 예. 중심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젠다를 상시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면 상속세 예. 주 52시간 예. 문제 뭐 또 최근에 뭐 AI 문제 네, 이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속 이런 추경도 거를 그렇고. 예.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집권 여당인 그렇게 것처럼. 보여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챙기고 이걸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하잖아요. 뭐 그렇죠. 정책이라든지 예. 입법을 제시를 하면 예. 사실 이런 게 집권 여당이 그렇죠. 해야 할 네,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당이 민주당이 하면 집권 여당이 자기들이 그걸 준비도 안 하고 안 하고 있으면 네. 귀라도 기울이면서 협력이라도 하고. 예. 그러니까 협력하는 척이라도 예, 해야 된다. 그래야죠. 근데 지금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반대고 반대예요.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지원을 하겠다고 예, 반도체 그 특별법. 법까지 내려고 했더니 또 그것도 반대하려고 반대. 뭐 발목 잡고. 예, 발목 잡는 뭐 주 52시간 예외 이걸 넣어 가지고 그거 본질도 아닌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계랑 민주당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전법을 맞아요. 구사를 하면서 네.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 정당은 자신들만의 이런 전국을 이끌어 나갈 정책이나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기만 하려는 그 준비만 돼 있구나. 그래서 도저히 집권 여당 네. 자세가 안 돼 있고 저기는 평생 야당밖에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또 청년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뭐 이런 이제 뭐 조직이나 위원회 네. 만드는 이런 걸 민주당이 그동안 차근차근 해왔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위도 계속 음, 구성하고 있고 민주당 내 뭐 정책 특위라든지 네. 그래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음. 국민들이 뭘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토론회 이런 것도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이죠. 주도해서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음.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더라도 음. 민주당은 이미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돼 있다. 예. 그래서 그냥 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해도 예. 전혀 뭐 부족함이 없을 없는. 대로 그냥 지금 현재도 준비되어 있는데 국힘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 그게 같지 안 않다. 와요. 제가 볼 때 네. 대선 들어가면 싸우다가 끝날 것 같아요. 네. 자기. 그런데 이제 국힘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선전선동, 그렇죠. 거짓으로 네. 언론들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대치기하고 폄하하고 예. 국민들을 눈과 귀를 가리고 그건 정말 능수능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는 우리가 지지 않아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10만 명 10만 명 반드시 꼭 필요하다. 돌파해서 예. 국힘의 이 네. 선전선동에 우리가 대응해서 정말 옳은 예.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너무 맞습니다. 필요하겠다. 예. 그래서 10만 돌파해야 전현희 되니까 TV 우리 구독해 최보라 주시기 TV 구독자 여러분들 꼭 좀 저희 지금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3,000명 와 계시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전현희 TV 가셔서 1분도 안 걸리니까 구독 누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TV 꼭 10만 명 돼서 그런 스피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당내 문제라기보다 이제 오늘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신안을 방문했는데요. 신안에 가서 했던 발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제 연관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답변이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더 넓게 국민들을 아우르는 국민 정당이 되겠다는 취지로 본다. 이건 긍정적인 평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위 친노 또 친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김경수 지사의 말에 따르면 함께 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들리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아주 긍정적인 예, 이런 말씀을 예. 해주셨고요. 예. 지금 또 잠재적 지금 예. 이제 대선 주자 뭐 중에 그렇죠. 한 명으로 김경수 전 지사도 되니까 이런 선의의 경쟁하는 모습 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예. 국힘의 경우에는 예. 지금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사람들. 꽤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예. 국힘의 경우에 굉장히 컨벤션 효과나 국민들의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있을 가능성이 좀 예.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국민적인 관심을 저쪽에 예. 빼앗겨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너무 강력한 이런 이제 주자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점이 우리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대선 레이스라는 여기에서 컨벤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국힘에 비해서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쪽에서도 그런 컨벤션 효과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 좀 더 또 이런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좀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예. 이 긍정적인 이런 이제 평가를 하면서 예. 또 사실상 선의의 경쟁을 이렇게 이제 하려는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예.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생각하고요. 강력한 이런 이제 그런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우리 대선 레이스도 우리 민주당이 국힘을 압도하는 그런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다른 소위 이제 민주당에서 잠룡으로 불려지는 분들도 김경수 전 지사처럼 이렇게 선의 경쟁을 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꾸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보수란 말을 왜 하냐 이러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쟁은 선의 경쟁을 하는 거고 민주당이 잘 되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니까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
유권자들도 이재명 대표 공격하지 말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경쟁을 해서 좋은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